독일 야구는 뭐예요? 오늘 할 겁니다. 야, 지금 할 거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거. 아무래도. 그냥 해주시나요? 아니요. 파라파라 쳐주세요. 아니요. 일단 촬영할 때 얘기해야겠다. 아니요. 그런 순간 시청자 떨어집니다. 구텐탁이고요, 여러분. 저는 저번에 강의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독일 가는 프로그램에 선발이 됐기 때문에 독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에 간다 라는 의미의 Ich gehe nach Deutschland 라는 독일어 문장을 가지고 왔고요. 상태로 시작해요. 아이, 설마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니까 목이 많이 타네요. 하나 더 들고 올걸. 그거 안 나와요. 아, 네, 안 나와도 돼요. 아래쪽은 안 나와도 돼요. 뒷광고 하셔야지. 예. 네, 그래서 종강을 했고요. 저는 종강을 했습니다. 한지 좀 됐는데 약간 요양 기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마크도 좀 하고 강의 영상 PPT도 한 4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걸 처리를 할 거고요, 언젠가에. 독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독일 학교에다가는 앰버서더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이것도 앰버서더 활동의 일환입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화질이 좀 깨졌네. 홍익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매 방학마다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전공 연계이긴 한데 상관은 없어요. 그냥 현지에서 대면 수업, 계절 학기로 듣는 거라서 원래 유럽권이 학비는 사실 무료입니다. 내국인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계절 학기라서 유료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홍대에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400만 원을 해줘요. 원래는 270만 원이었나 그랬었는데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다만 이제 환율과 이 유류 할증료 때문에 전직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지원 액수는 400으로 액수는 늘었지만 체감이 되는 상대 액수 면에서는 딱히 큰 차이가 없다. 지원 금액에는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수강료, 운영비, 숙박비, 항공료가 포함이 되고요. 이 뭐 지원 금액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고요.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어학 성적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지원을 할 때. 그리고 독일 학교에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독일어 프로그램은 독일어 수업을 이수했거나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공대 수업이기 때문에. 공과대학이 영어 프로그램이고 자유대학이 영어랑 독일어랑 수업이 있어요. 요거는 웬만해서는 다들 예? 이게 무슨 어? 이렇게 볼까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된 거? 그냥 나 구석탱이를 눌렀을 뿐이었어. 감기가 아직 덜 나와가지고 살짝 목이 좋지는 않은데 상황이. 좀 잘 읽어보세요. 휴학생은 안 되고요. 뭐 재학생만 된다. 뭐 1학년 1학기랑 4학년 2학기는 안 된다. 요거는 홈페이지에 또 있으니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수업이 여기서 뭐냐? 이 공과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 중에서 Introduction to Business Data Science and AI with Python 요 과정을 듣습니다. 파이썬을 사실 고등학교 때 하고 이후에 한 적은 없는데 너무 빠져있나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이후로 한 적은 없는데 사실 기억나는 게 몇 개 있기도 하고 요것들 중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게 파이썬이어가지고 했습니다. 뭐 메타버스 크리에이션? 사실 안 해도 되고요. 세틀라이트 디자인, 신소재과라서 사실상 필요가 없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앤 데이터 애널리틱스 파운데이션. 요거 할 만도 한데 파운데이션이라 약간 경영이랑 조금 더 관련이 깊은 것 같아서 안 했고. 디자이닝 인터랙티브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요거는 좀 할 만해 보이긴 하죠. 근데 요거 키트를 제공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몰라가지고 안 했는데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영수증이고요. 전체 수업료가 원래는 2,160유로인가? 뭐 그랬는데, 이 파트너 대학교라서 50유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요만큼이고, 숙소는 홍대 학생의 경우에는 고정입니다. 알레토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딘지 알려드릴 거예요. 요만큼에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1,760유로가 나가고요. 요 아래에 있는 익스커션 투 드레스덴은 약간 당일치기 투어를 학교 단위로 가는 거라서 총 4,000유로를 결제를 했습니다. 이건 엄마 돈이고요.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베를린 공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 숙소예요. 굉장히 가까운 편이죠. 걸어서 가도 돼요.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냥 캠퍼스다.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공원이 있어요. 왜 커다랗냐? 여기가 티어 같은 동물원이에요. 동물원입니다. 베를린에서 좀 유명한 베를린 동물원이고요. 예쁜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 이게 독일 지도고요.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구글 맵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 제가 어디를 가느냐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정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 다음에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가 프랑크푸르트고요. 여기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인천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옆에 여기가 마인츠예요. 약간 바로 옆에 있죠. 가깝습니다. 한 4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지역 열차로. 고속 열차도 아니고. 그리고 요 위가 베를린입니다. 좀 거리가 길죠?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려요. 고속 열차로.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덴이고요. 그 데이 투어로 가는. 그리고 여기가 밤베르크입니다. 여기서 끝난 다음에 밤베르크로 내려가서 하루 보내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남부지방 민헨입니다. 이틀, 3일 정도 지낸 다음에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당일치기로 여기 코햄을 갑니다. 구글 맵이래 여기 런던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여기로 가시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독일 전체 지도고요. 진짜 딱 전체를 다 보여줬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국경선이고요. 바다가 좀 적죠. 독일 면적은 되게 넓은데 바다가 적어가지고 서양사에 의해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바다를 차지하려고 했었다. 일정을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일정으로 다니는지. 이렇게 노션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금 뭐가 많죠?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노션은 패드에다가 띄워놓고 얘는 지도로 구글 지도고요.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이고요. 여기까지는 이 열차 타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면 되고요. 좀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숙소를 좀 역 가까운 데로 잡았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가 약간 좀 치안이라 해야 되나? 조금 좋지는 않은 편이어가지고 여기가 중앙역이면 숙소가 여기예요. 굉장히 가깝죠? 걸어서 한 3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역에서. 여기는 이따 다시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왔을 때 가는 일정들이어서 이거는 몰라도 된다. 일단 밤을 보낸 다음에 마인츠로 당일치기를 갑니다. 마인츠가 아까 말했듯이 한 40분,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가 마인츠 중앙역이고요. 하upt바hnhof. 그리고 여기서 내려서 이 성이랑 구텐베르크 박물관이랑 대성당이랑 뭐 스테판스 처치 뭐 이런 거 있고 뭐 시타델 있고 한데 이런 것들 보고 이 시타델 앞에 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역이 하나 있는데 이 역을 통해 가지고 프랑크푸르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차표는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가서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중앙역에서 이제 베를린으로 가야 됩니다. 베를린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베를린이 여기죠. 베를린 중앙역으로 갑니다. 중앙역이 어딜까? 여기가 공대고 중앙역이 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베를린 중앙역이고요. 저장해놔야 되겠다. 베를린 하upt바hnhof고 조금 구조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릴스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길을 안 잃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숙소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주변에 한번 티어 같은 거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열차가 지연이 안 된다면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기도 하고 뭐가 많아가지고 언급은 안 할게요. 수업 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막 어떤 날에는 오전 10시에 수업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6시에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미친 일정인 것 같긴 한데 8시간 동안 수업을 뭘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베를린에서 가볼 만한 데는 사실 많습니다. 베를린 장벽 기념관이라든지 유대인 학살 관련된 거라든지 지하세계박물관도 재밌긴 하겠다. 이제 베를린에서 끝나면은 밤베르크로 내려갑니다. 밤베르크를 왜 가냐? 밤베르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가 좀 예뻐요. 밤베르크 중앙역이 여기고요. 너무 왼쪽에 치우쳐 있었죠? 밤베르크 중앙역이 여기고 숙소는 여기입니다. 이비스 스타일스 밤베르크. 조금 걸어야 되긴 하는데 갈만한 편이에요. 이쪽쯤에 숙소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이비스 스타일에서 일단 체크인을 하고 이쪽으로 구시가지 쪽으로 갑니다. 일정이 아마 크게 빠듯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당일날에 조금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친구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부부시청사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가에 있어가지고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볼 거다. 밤베르크 대성당도 있고요. 대성당들이 좀 예쁜 편인 것 같아요. 유럽은 특히 건축 양식들이 좀 예쁘기 때문에 또 막 그 건축의 영감을 또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연사 박물관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공룡 화석은 또 못 찾는 편이기 때문에 밤베르크 일정은 이렇고요. 여기서는 한 1박 합니다. 1박 2일이고요. 민헨으로 내려갑니다.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요. 민헨도 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조금 오래 지냅니다. 이제 민헨 중앙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민헨 중앙역이고요. 숙소는 여기입니다. 베스트 웨스턴 아트리움 호텔.
여기 숙소가 예뻐요. 굉장히 예쁩니다. 좀 마음에 드는 숙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 뭐 이런 정원이 있는 호텔이다. 일단 짐을 맡기고 이게 한 오전쯤에 도착을 할 것 같아서 지연이 안 된다면 11시쯤에 도착을 할 거라서 짐을 맡겨놓고 미술관을 갑니다. 미술관이 일요일에 1유로라는 엄청난 꿀팁을 들어가지고 미술관에 갑니다. 미술관이 어디 있는 미술관이지 근데? 얘군요. 설마 저거. 예, 뭐 여기가 일요일에는 1유로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침 일요일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알차게 1유로짜리 미술관을 구경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막시밀리아네움으로 갑니다. 아주 멋진 건물이 있죠. 주의회의 본부래요. 바이에른 주의 의회 본부입니다. 외관 구경을 할 거예요. 내부는 가이드 투어만 가능해서 안 할 거고 굳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프라우엔키르해 교회죠. 고딕 양식의 교회. 악마의 발전기 있대요.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악마를 숭배하신다던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위험한, 예,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이제 1일차, 미넨 1일차 일정이고요. 미넨 2일차 일정은 광장 쪽을 볼 겁니다. 광장에 시계에 뭐 인형이 춤추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11시 하고 12시 하고 오후 5시에 이렇게 인형들이 시간을 알려주는데 11시 거를 본 다음에 12시 거를 보려고 이 세인트 피터 성당을 올라가서 볼 겁니다. 전망대 요 위에서. 그럼 그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영국 정원, 아 영국 못 참죠. 영국 정원을 갑니다. 아주 예쁜 이 비어 같은 도 있대요. 뭐 맥주를 많이 팔겠죠. 그러면은 먹어봐야죠. 독일 갔는데 독일 맥주 먹어봐야죠. 이게 미넨 2일차고요. 미넨 3일차에는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갑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숙소 두 번째 숙소는 호텔 빌라 플로렌티나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좀 예쁜 숙소입니다. 약간 사진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아무튼 예쁜 숙소다. 이제 짐을 맡겨놓고 코햄 당일치기를 한다 했잖아요. 코햄을 또 가는 이유. 코햄도 굉장히 예쁜 도시입니다. 여긴 마인츠고요. 더 옆에. 코햄역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이것도 지역 열차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역 바로 뒤에. 내리자마자 가거나 아니면은 기차를 다시 타기 전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직 언제 가면 좋을지는 못 정했고 여기 코햄성이 좀 예쁩니다. 그래서 코햄성을 좀 아래에서 보거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부를 투어하려면은 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돈을 많이 지출한 상태에서 돈을 입장료 더 내는 거는 조금 굉장히 힘들어져서 여러모로. 여기 또 코햄에 시장 광장이 있다. 뭐 시장 광장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햄 당일치기를 프랑크푸르트 다시 돌아왔을 때 1일차에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2일차 자 여기 숙소가 여기였죠. 호텔 빌라 플로렌티나.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 프랑크푸르트의 메인 명소들이 있는 그런 곳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인타워라든지 괴테생가라든지 레머 광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얘네 둘 중에 하나만 갈 것 같아요. 니콜라이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굳이 더 안 가도 될 것 같지만은 뭐 요거랑 역사박물관 둘 중에 하나를 갈 것 같고 역사박물관은 비가 온다면 무조건적으로 갈 것 같아요. 실내를 가야 되니까. 아이젤러 다리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영화박물관도 있더라고요. 영화박물관이 조금 더 역사박물관보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이 둘 중에 박물관은 하나만 결정을 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2일차가 끝나고요. 이제 프랑크푸르트 3일차가 되면은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3일차 오전에는 조금 짐 정리도 하고 약간 필요한 것들 정리를 한 다음에 공항으로 갈 거예요. 비행기가 시간이 늦네? 오후 7시 40분이긴 한데 대충 한 3, 4시간 정도 전에는 가야 되니까 플룩하벤이 이제 공항이죠. 공항으로 갈 거다.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와 기차비로 얼마를 썼냐? 아, 요만큼 썼습니다. 자, 이제 숙소 4개. 치가 요거고요. 129만 원이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기차입니다. 요거는 기차라서 유로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유로 환율이 현재 지금 1,753원이네요. 네. 뭐 대충 한 1,800원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죠? 곱하면 된다. 아무튼 많이 썼어요. 지금 또 유로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안 내리고 있죠. 이 각 도시별 사진입니다. 요거는 테라잉크라는 오픈소스에서 가지고 왔는데 메일로 써도 되는지 물어봤지만 답장이 안 와가지고요. 아래 여기 코피라이트 써져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마인츠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베를린 그리고 밤베르크는 좀 작은 편이죠. 소도시긴 하니까. 미넨 사실 영어식
표기라서 뮤니크로 써져 있긴 한데 뮌헨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는. 코햄도 굉장히 소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에 있는 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거는 오늘 기준 날씨고요. 며칠 전에 굉장히 불안한 소식이 있었죠. 서유럽에 고기압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BBC 날씨거든요. 파리가 40도예요 지금. 파리가 40도, 베를린도 30도고 막 그러는데 요거는 언제였지? 일요일이네요. 어제네. 기후가 많이 이상해졌죠.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편한 편이네요. 예, 시원한 편이에요. 예, 시원한 편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사안인 거죠. 좀 북쪽이라 뮌헨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뮌헨은 여기 있으니까. 베를린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날씨는 이렇고요. 이거는 아직 오전 4시라서 그렇고요. 보면은 이렇게 점점 기온이 오르는데 대부분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한국보다. 베를린만 보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파리가 계속 난리를 칠 건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높았던 날이 한 토요일쯤에 굉장히 높았어요. 네, 토요일이 35도로 제일 높았고요. 이번 주 기준으로는. 약간 기상캐스터가 된 기분이지만은 이렇게 나름의 피서를 갑니다. 예. 한국보다는 한 7, 8월쯤에 가니까 한국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화창한 편이에요. 독일이 원래 조금 구름 낀 날이 많은데 여름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한국처럼 무슨 장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날씨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그래서 이 독일 전체 시리즈의 재생 목록 이름이 뭐냐? 제미나이와 씨름을 한 끝에 정해왔고요. 2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하나만 골랐습니다. 왜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이죠? 도이치 어닐링입니다. 원래 후보 중에 도이치 디포지션도 있었는데 조금 더 어닐링이 이 전체 테마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어닐링을 했습니다. 조금 휴식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신소재스러운 거를 고르라 했어요. 디포지션은 그것도 약간 조금 경험을 쌓는다 느낌으로 괜찮았는데 이 학습 쪽에 좀 치중이 될 것 같아서 디포지션으로 하면은 학습에 치중할 생각은 없어서 어닐링으로 결정을 했고요. 아래 있는 거는 아우프 비더젠인데 다음에 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리더가 다시라는 의미고요. 세헨이 보다. 그래서 다시 보자, 다음에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도이치 어닐링의 1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언제 찍을지 모르겠지만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우프 비더젠.